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타파 시작합니다. 학교 현장이요. 이번 여름 좀 뜨거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 6년 동안 초, 중고등학교 교사 10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교육당국의 집계 결과가 나왔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교사였다는 사실, 이런 발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울산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죠. 서울 서희초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문제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됐고요. 뒤늦게 교육부가 교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 이 두 가지 문제의 충돌 지점이 또 문제가 되는데, 자, 이번 시간은 이런 민감한 이런 문제를 울산의 교육 현장은 또 어떤지 울산매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교사의 죽음, 교단을 떠나는 교사. 이제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게 참 선생님들한테 매우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줄 정말 몰랐습니다. 네, 교육부가 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취합한 자료를 받아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살펴보니까 2018년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립 초, 중, 고등학교 교원 100명이 예.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학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가 57명, 과반이 훨씬 넘죠.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교사가 28명, 그리고 중학교 교사가 15명 이런 순이었는데요. 예. 교육당국이 원인 불명으로 분류한 70명을 제외하고 30명 중 절반 이상인 16명이 우울증, 공황장애로 인해 숨졌고요. 예. 4명 그 정도가 가족 갈등, 신병 비관, 질병 비관이 3명, 예. 뭐 등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네.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추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들의 수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2018년에는 14명에서 2021년 22명까지 해마다 자꾸 숫자가 늘어나니까요. 예. 이게 뭐 14명, 16명, 18명, 22명 이런 식으로. 지난해는 잠깐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또 11명으로 상당히 또 늘고 있거든요. 이게 전국적인 게 아니라 울산도 그렇단 말이에요. 울산은 4명입니다. 이 가운데 100명 가운데 4명인데요. 예. 단순하게 보면 숫자가 적어 보이지만 극단적인 선택이 어떤 원인인지,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전혀 알 수 없고요. 예. 실제로 학교 사회에서는 이 지금 교사들의 어떤 업무상으로 일어나는 학부모들의 마찰, 학생들과의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예.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공개가 안 됐을 뿐이지 예. 실제로 학부모들부터 한 3,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온 교사도 있고요. 예. 금전적인 뭐 피해를 당한 교사도 있고 예. 특히 교대를 졸업하고 막 임용한 교사들이 더 심한 케이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자, 종교 지도자와 또 선생님 문제, 이건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함부로 말할 건 아닌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 이거 뭐 말로 할 수 없이 심각한 문제지만 울산에서 선생님 못 해먹겠다 이건 죄송합니다.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것도 문제란 말이죠. 어느 정도인지 왜 떠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사는 엄청나게 안정된 직장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예, 1년에 2번 방학 기간이 있고, 네. 예. 어쨌든 방학 기간도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여러 가지 하는데요. 예. 그런 것보다도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사가 굉장히 극한 직업이 되어버렸는데요. 예. 명예퇴직을 하는 교사들 이게 최근에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네. 시교육청은 그 개인 사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권 하락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네. 추정을 합니다. 울산시 교육청 자료를 한번 보면은 올해 명예퇴직 신청을 한 교원이 모두 208명인데요. 이는 상반기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기록으로 예. 기존 최대였던 수치가 바로 그 지난해 189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10년 전인 2013년 107명 이것과 비교하면 거의 예.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던 예나라고
교사를 천직으로 알고 지냈는데 옛날은 지금은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많아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자세히 좀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울산에서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은 유치원 1명, 초등 70명, 중등 106명, 그리고 사립학교가 31명 등인데요. 중학교가 월등히 많아요. 네, 중학교 교사의 명퇴 신청이 두드러집니다. 예. 중등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한 27명에서 2013년에 48명, 예. 2021년에 88명, 2022년에 91명, 예. 올해는 106명으로 최근 몇 년 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명퇴의 연령대도 낮아지는 추세인데요. 예. 올해 명퇴 신청자 가운데 50대가 142명, 60대가 60명 등 예. 50대가 68%로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40대도 5명이나 되고 면퇴가 여러 가지 뭐 연령층에 관계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5, 60대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교단을 지키고 있던 베테랑 교사들이 많이 퇴직을 한다는 거. 이거 상당히 문제고요.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학교 사회에서 베테랑 교사들이 자꾸만 먼저 떠나버린다는 거. 예. 이거 좀 학생들 학력 향상에 학력 거꾸로 가잖아요. 부분도 문제지만 학생 지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 노하우를 가진 선생님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다른 직장들은 정년을 연장해 달라고 야단인데 선생님들은 왜 떠나는가? 이유가 뭘까 궁금한데 선생님들은 왜 중간에 그만둘까요? 선생님들이 대체로 이제 명퇴 신청을 하면서 내가 왜 교단을 떠나는가 이런 걸 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진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해낼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교사 노동조합 연맹이 지난 5월 달에 교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걸 보면은 그 교사 87%, 약 90% 절대 다수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했거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같은 설문에서 최근 5년 사이에 교권 침해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도 거의 한 27% 가까이 됩니다. 울산 지역의 교권 침해 사례도 2020년에 36건에서 2021년에는 2배가 넘는 89건, 2022년에는 117건 등 크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시교육청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하고 있는 것, 연령대도 자꾸만 이제 낮아지는 추세,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바라본다면서 일선 학교 교원들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 이런 대응, 학생들의 문제 행동 지도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보이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권이 하락하면서 교단을 일찍 떠나는 그런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시교육청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밝히진 않았겠지만 숨긴 점도 있겠지만 50대의 그 많은 실력을 가진 노하우를 가진 교사들이 떠나는 건 아마 학원이 잘 되는 학원으로 가셨을 것 같고 또 일부는 또 인강도 하고 이랬을 테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걸 보면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라든지 교육계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교단을 떠나서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다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잘 안 합니다. 신물난다 이거죠. 이런 이제 학교를 떠날 때 이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벗어나고 싶어서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중간에 그만두는 이유를 밝히지 않는 건 뭐 힘들어서 못 하겠다. 차마 그런 말을 말할 수 없으니까 이제 숨기는 것도 있을 텐데 학교에서 또 담임을 서로 안 맡으려고 한다면서요. 그렇죠. 담임 안 맡으려는 건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담임 절대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담임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 이거는 담임 인력을 맞추지 못하는 학교 사회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담임 교사 10명 가운데 울산 같은 경우에 한 10명 가운데 2명은 기간제 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실정이고요. 울산시 교육청이 통계를 내놓은 것을 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울산 지역 공립중학교 담임교사 1,208명을
살펴보니까 예. 이 가운데 기간제 교원이 담임을 맡은 경우가 공립중학교가 290, 한 300명 가까이 되고요. 예. 공립고등학교가 1027명 가운데 162명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립중학교는 47명의 담임 중에서 31명이 무려 예. 기간제 교사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비율이 한 65%, 굉장히 높습니다. 사립고등학교는 247명 가운데 71명이 기간제 교원의 담임을 맡아서 28%가 넘습니다. 예.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뭐 공립이라든지 사립 모두를 포함해 가지고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는 비율도 2020학년도에 21%, 2022학년도에는 22%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많이 맡는다는 것이 뭐 예.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일단 기존의 교사들이 담임을 안 맡으려고 한다는 거, 이게 눈이 확실히 보입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은 뭐 좋을 건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나는 담임을 맡지 않겠다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나요? 지금 일단 담임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데 예. 억지로 담임을 맡기는 경우는 예. 사실은 잘 없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억지로 담임을 맡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능하면 이제 가능하면 담임을 깊이 한다면 다른 예. 방향으로 이제 하는 거죠. 예, 가능하면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오늘의 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얘기하고서 편집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옛날에 말이죠. 촌지가 성행하던 시절에는 서로 담임을 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그건 이제 호랑이가 기차 타고 다니는 예, 시절 예, 이야기고 예, 예. 사실은 뭐 그런 이야기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좀 다른 세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예.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에는 뭐 그런 적도 있었다고들 합니다. 예. 뭐 확실하진 않지만.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는 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말이죠. 예를 들면 기간제 교사는 뭐 임시직이라고 하면 우리 영구직인 것이 이제 교사들인데 이런 분들이 담임을 맡지 않는다. 그러면 기간제 교사가 이제 떠밀려서 담임을 맡는 것도 문제가 많은데 이게 이제 울산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예,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네. 이걸 보면 2022학년도 전국의 중고등학교 담임 가운데 약 30% 가까이가 기간제 교원이 차지하고 있고요. 예. 10년 전에 한 15%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자꾸만 이게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예. 나중에는 뭐 거의 기간제 교사가 다 담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요. 그 나중에는 또 AI가 담임하겠네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 교사가 학과 수업을 맡아야 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예. 뭐 중고등학교는 담임이 학과 수업 전부를 다 맡진 않지만 예. 초등학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기간제 교원 비율이 상당히 낮았거든요. 예. 과거에는. 근데 이 지금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울산 지역 초등학교 담임 교사 2,800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가 한 130명으로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또 특히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보면 담임 2,900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 104명이 예. 담임을 맡으면서 기간제 교사 비율이 3%까지 육박했거든요. 네. 초등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이 늘어나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따라 이제 김 이사께서 말씀을 매우 조심스럽게 눌러서 표현을 하려고 애쓰시는데 담임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사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말하자면 말빨이 안 먹혀서 안 하고 싶다. 문제를 기피하는 게 상책이다. 솔직히 그런 거죠. 예, 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왜냐하면 오늘의 예. 주제가 이제 또 돌려서 말씀.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 교육 예. 문제라는 게 사실은 이 말 한마디가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모든 이유가 교권 침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네, 어느 네. 정도 요인이 있다. 네. 이건 뭐 확실합니다. 네. 특히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는 이유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교권 침해 사례가 많아지고 학부모를 상대하는 감정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네. 정규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려는 현상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짚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또 담임을 맡으면 학교 생활 기록부를 관리해야 하는데 업무가 일단 많습니다. 예. 거기다가 교과 수업 외에도 학생 지도 등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부담이 커지고요. 네. 또 담임 수당은 사실 월 뭐 10여만 원 정도로 찌꼬리거든요. 아. 그런 일에 비해서 업무나 부담에 비해서 들어오는 반대급부가 좀 작다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 요인이 아닌가 예.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자꾸 이제 길게 하게 되냐면요. 정규 교사가 담임 맡기를 기피한다. 이거 참 난감한 일인데 학생을 이제 오래 겪어본 교사가 바로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학생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자꾸 지금 제가 물고 늘어지는 건데요. 방금 하신 말씀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담임이라는 거는 예. 많이 해본 선생님이 예. 교사가 상당히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학부모를 상대하는 부분, 예. 학생들을 다루는 지도하는 부분 이런 예.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거나 담임을 예. 안 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예. 이 교육부가 공교육의 질 제고를 원한다면은 교권 보호라든지 업무 경감이라든지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네. 제가 이 담임 선생님이 왜 중요한가 이걸 지금 제 얘기를 들어서 하겠는데 제가 학교에 들어가니까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선생님께서 너 누구 동생이지? 아버지가 뭐 하시지? 집안 사정을 다 알아요. 네 형이 이거 잘했는데 너도 이거 잘할 거야. 너 이거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저의 장점을 탁탁탁 집어주는데 기가 막혔어요. 그 선생님이 3학년까지 담임하고 저렇게 방송으로도 이끌어주고 그래서 담임이 중요하다는 거. 네. 기간제 교사님께 죄송하지만 기간제 교사님 다 알 수 없잖아요. 흔히 우리 예. 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예. 인생의 여러 가지 좌표 아니면 어떤 멘토가 되는 것을 만나는 가장 큰 것이 바로 교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특히 큽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알리바바의 회장, 알리바바 회장 있죠. 예. 그 친구는 굉장히 키도 작고 왜소했고 몸도 아이들부터 놀림을 당했던 그런 친구인데 마윈이라고. 이 마윈은 중학교 때 만났던 영어 선생님, 여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어 공부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 됐다고 자기 자서전에 썼거든요. 예. 그 정도로 선생님의 역할 굉장히 큽니다. 예. 이제 교사라는 직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사는 한때 앞에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선망의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퇴직이 급증하고 또 기피하고 이런 문제는 결국 우리 교육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일인데 심각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가져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교사들이 떠나는 이유를 자세히 밝히지 않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을 했지만 교사들은 과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깨놓고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원단체 총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교총.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고교 교사 8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응답 교사의 80%가 넘게 한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선택하라 하니까 예. 교권 약화로 학생 지도에 한계가 있다. 이게 1번으로 꼽혔습니다. 맞고요. 수업의 업무라든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라든지 열악한 경제적 처우라든지 이런 이유들을 다 열거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교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가장 예민한 부분은 바로 학생을 상대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거기서 파급으로 이어지는 학부모와 부딪히는 문제 예. 이런 부분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서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원인이 되는 학부모. 어머니는 경찰이고 아버지는 검찰 수사관이었거든요. 이 두 사람의 부모가 임용한 지 얼마 안 되는 교사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줬는지 예. 숨도 못 쉬게 압박을 했잖아요. 좀 더 이게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입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자,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며칠 전에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명시한 고시안을 내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번에 이제 좀 급하게 예. 한 달 동안에 막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 교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건데요. 바로 이제 핵심 뭐냐,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학생을 일단 분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실에서 분리해가지고 우리 흔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시끄럽게 하거나 떠들고 복도에 이러면 나가 있어. 복도에 나가 있어. 그게 이제 안 된,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예. 이런 부분들을 그 강화하는 내용을 이제 고시를 했습니다. 예. 이제 그 소 잃고 위안감 고치기 다른 소를 지켜내려면은 고쳐야 됩니다. 늦게라도. 근데 여기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이 말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지도를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 지적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는 뭐냐면 이제 건전한 학교 생활. 예. 건전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된다. 예.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모라든지 복장 이런 까지 구체적으로 했는데요. 예. 이 고시 안에는 생활 지도를 위해서 조언이나 상담, 훈육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예. 또 구체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경우에는 분리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이 교실 밖으로 내 가지고 좌석을 이동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교장에게 이걸 통보하고 사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것이 선생님들은 아마 교대나 사범대학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일 거란 말이죠. 근데 실천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옛날에 이걸 넘어서 이제 사랑의 이단 엽차기도 우리가 당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또 이제 호랑이 뭐 기차 탄 얘기 한다고 하시겠지만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니 이 정도도 안 했단 말입니까? 그게 문제는 그게 학생 인권 조례가 생기고 학생의 인권이 강화되면서 예. 이제 과거에 했던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선생님들이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이단 엽차기 정도를 한다면 바로 즉각 경찰이 학교에 출동하는 사태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입니다. 그 물론인데요. 이제 예민한 부분인데 체벌이라든지 물리적 제재에 대한 규정 이런 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데 지금 나온 무슨 생활지도 고시안에 이런 알맹이가 없어 보여서요. 알맹이가 이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분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휴대폰을 어떤 압수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건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했고요. 예.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학부모와 예. 학부모를 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제 고시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한결 선생님들의 어떤 그 운신의 폭, 예. 학생 지도의 어떤 응대 방법 이런 것을 상당히 좀 그 확장시켜 놓았다.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이 문제 덩어리 휴대전화 말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쟁점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제 휴대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휴대폰은 지금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 그런 고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제한됐던 소지품 조사를 예. 이제 외외적으로 허용을 했거든요. 예.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뭐 좀 학습권에 좀 방해가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의 휴대폰도 예. 압수를 한다든지 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네. 시간은 없지만 저 이 얘기 꼭 좀 이제 끝나기 전에 하고 싶어요. 전에 서울대 총장과 국무총리를 했던 이수성 씨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의 모친이 강금복 여사라고 하는데 셋째 아들이 학교에서 싸움은 1등, 공부는 늘 꼴찌를 했다네요. 그래서 이제 강의사는 늘 학교 불려가서 선생님한테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는데 이 말썽꾸러기 아들의 선생님 앞에서 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비는 어머니를 아들이 봤어요. 그래서 이 말썽꾸러기 아들은 이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으로 졸업을 했고 나중에 교수가 됐는데 최고의 학력을 가진 신여성 어머니가 선생님 앞에서 한없이 낮은 자세를 보이는 모습, 최고의 교육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 얘기로 돌아와서 별난 학부모 문제에 대한 대책, 이건 또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이 고시안에 예. 학생과 교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책무도 명시했고요. 예.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조치 조항이 있었지만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거든요. 예, 하지만 예. 학부모가 교사의 권고에도 학생 문제 개선을 위한 전문가 검사라든지 상담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해가지고 교육부가 앞으로 학부모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이런 부분을 조치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강 여사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학교 사회에 우리가 문제가 된 부분들이 부각돼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요. 핵심은 어떤 법을 만들어도 학교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은 역시 학부모들이 교사를 대하는 자세가 좀 변해야 되고요. 예. 또 교사도 학생들을 다루는 자세를 너무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안도 나오고 이랬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학생을 다뤄야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잘 돌아갈 때 해결이 될 것이지 뭐 법대로 한다, 뭘 어떻게 한다, 뭘 해라 이런 식으로 뭐 밥상머니 교육을 강화하라 이런 공자활, 맹자활 이런 걸로는 해결되지 않고요. 네. 우리 사회 모두가 이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문제를 좀 더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 문제로 좀 융합해서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세대가 많이 변한 건 참 좋은데 하여튼 역기능이 많아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이수성 전 총리의 어머니 강금복 여사의 자녀 교육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울산매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